네, 이번에는 웹페이지에서 발생하는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패스 베어리어블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페이지를 다듬었어요. 그래서 제공되는 그 CSS 파일을 좀 덮어주세요. 스타일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수정한 것들은 제공되는 것들은 요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어,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CSS에 관련된 스타일 지정을 하나도 안 해서 그래요. 리스트로 가셔가지고, 자, 리스트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뭐 이미 이제 하셨던 거긴 한데, 네, 여기서 클래스 네임으로 스타일에 있는 네, 래퍼라는 걸 지정을 하실 거고요. 요렇게 조금씩 이제 수정하시는 작업을 하실게요. 자, div가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div를 한 번 더 감싸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이 div로 네, 요걸 감싸주시고 들여쓰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R 다음에 나오는 거는 네, 클래스 네임은 스타일에 자동 완성 쓰세요. 자동 완성 쓰셔서 프로덕트 컨테이너라고 주시고 네, 요거를 좀 수정하실게요. 요거를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네, 바꿔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네, 이제 뭐 하이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어진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밑줄들 없어진 거. 이제 뭐 거기서 거긴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목록에서 이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상세 보기 화면이 뜨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404가 뜨는데 네,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품 목록 보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뭐 검색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페이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뉴로 갈까요? 메뉴에서 우리가 그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메뉴 컴포넌트죠? 메뉴 컴포넌트에서 이제, 라우터를 이용하면 페이지 정보를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요거는 여기다 콘솔 여러분들 라우팅 할 때마다 콘솔을 찍게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수정하시고, 라우터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쿼리 스트링을 좀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쿼리 데이터. 그래서 쿼리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 라우터가 갖고 있는 뭐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쿼리가 있어요. 라우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즈 라우터 후간에 쿼리라는 속성이 있고, 아까 보셨죠? 데이터를 딱 선택하시게 되면, 쿼리 데이터를, 아이고, 콘솔이라고 해버렸네요. 쿼리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솔에 로그로 아까 라우터를 찍어보도록 할 거고, 그 밑에다가 콘솔로 로그 하셔서, 네, 여기다가 쿼리 데이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쿼리 주시고, 그 다음에 쿼리 데이터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세미콜론은 기본으로 이제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출력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쿼리 데이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도록 할 거고, 네,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메뉴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컴포넌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부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페이지를 부를 거고, 테스트 페이지 쪽으로 가면, 네, 테스트 페이지 쪽에 이제 테스트 페이지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건데,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읽어오는지, 네, 메뉴에서 그냥 처리를 해볼게요. 네, 메뉴에서 우리가 콘솔 해갖고,
테스트가 요청이 되든 뭐가 요청이 되든 이 메뉴는 계속 출력이 되니까 쿼리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자, 테스트 페이지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콘솔에 찍히는 게 많으니까 네, 다시 새롭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테스트 페이지를 처음 최초에는 뭐 지금 푸시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쿼리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테스트 페이지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네, 여기 쿼리도 지금 언디파인으로 뜨거든요. 설정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물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푸시에서 작업을 하고 난 거는 라우트 된 거는 테스트다 이렇게 뜨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음, 메뉴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물음표에서 제가 여기다 데이터로 했거든요. 쿼리 파라미터 이름을 데이터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해가지고 뭐 여기 next.js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다시 한번 엔터 딱 눌러주고 네, 지금 아직 언디파인 상태고요. 테스트 페이지를 딱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는 next.js 물린 거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undefined인데 두 번째는 쿼리 next.js 뽑아진 거 보실 수 있고 자, 여기도 또한 여러분들 쿼리에 데이터라는 쿼리 명으로 next.js가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여러분들 지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시할 때 연결해서 넘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상자에서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보시고 요거랑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패스 베어리어블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자, 패스 베어리어블은 이제 가변 경로거든요. 가변 경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상품 목록 보기를 누르면 클릭했을 때 이 상품 상세 보기가 뜨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상품 상세 보기를 뜨게 만드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면서 요거를 패스 베어리어블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죠. 리스트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제 프로덕트라는 컴포넌트가 맵에 의해서 여러 번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이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제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요거죠. 리스트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지를 우리가 상세 보기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미 제가 드렸어요. 프로덕트에 보시면은 제가 이미 프로덕트를 드렸거든요. 제가 드린 프로덕트에 보시면 이미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리턴에서 링크로 감싸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링크로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div들 안에서 이제 각각 이제 값들을 출력할 수 있게 해놨고, 이 프로덕트의 링크를 보시면은, 프로덕트 슬래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 이게 이제 그, 틸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출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쓰는 기호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출력하시는 기호고요. 그래서 달러 프로덕트 아이디 해가지고 지금 출력을 했고 어딘가에서 넘어오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매핑을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해보시도록 할 거고 이때 요 프로덕트 아이디랑 이제 매핑 시키시는 요거 어떤 게 여기 와서 연결이 되게 할 거냐라는 걸 이제 매핑 시키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리액트의 넥스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동적 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페이지 라우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라는 거 밑에다가 페이지스라는 폴더에 이거 폴더죠. 이 밑에 우리 프로덕트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프로덕트를 만들고 나면 이게 경로를 자동으로 이제 폴더 경로를 프로덕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밑에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적으로 패스 베어리업을 요청하는 것처럼 동적으로 매핑 시키시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프로덕트 밑에 이 동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변수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프로덕트 밑에도 이거를 이 변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넥스트에서는 이렇게 동적 라우팅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동적 변수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적 변수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 요렇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시고 id 이렇게 명시를 하신 다음에 뭐 tsxs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변수명이 달라도 돼요. 변수명이 달라도 어차피 요청한 거는 네, 요 프로덕트 밑에 어떤 동적값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찾을 거기 때문에 동적값이 들어가는 거에 이제 매핑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 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인식할 수 있게 프로덕트 안에다가 new에서 여기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자, 요거 대괄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가변 경로를 이제 패스 베어리어블 자체가 가변 경로, 즉 동적 경로로 갖는 페이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d 변수명 달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id.tsx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죠? 요 id.tsx에서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 요거 상세 보기 화면은 제가 상세 보기 화면에 들어가는 건 여기 프로덕트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로 따로 만들 거예요. 네, 새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네, 내용 뭐 이거 정의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프로덕트 디테일 제가 드린 코드들을 추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네, 요대로 놔두세요.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지우시고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지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우리가 추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덕트 디테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 프로덕트 디테일을 이제 어디서 가지고 오실 거냐면 아이디 쪽에서 갖고 오셔야 되겠죠. 우리가 동적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동적 라우팅을 표현하실 수 있는 이제 변수 처리해 놓은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네, 이제 단순하게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여기는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제가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 해가지고, 네,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걸로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는 네, 단순하게 프로덕트 디테일, 이게 상품 상세 페이지거든요. 상품 상세 페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상품 상세 페이지예요. 상품 상세 페이지 추가해서 보도록 할 거고, 요 상품 상세 페이지가 이제 보이도록 우리가 일단은 에라를 수정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에라를 이제 확인해 보실 거고, 지금 위에서 사용되지 않은 지금 임포트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 일단 다시 주석 처리하실게요. 그리고 나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죠. 페이지. 페이지 안에다가 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만들어 놓은 코드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이제 우리는, 예, 이렇게 이제 프로덕트 3 하면 요 페이지가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목록 보기 다시 가셔가지고 얘를 누를 때마다 얘는 프로덕트 1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2, 그 다음에 뭐 프로덕트 3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DB에서 받아온 정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구조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면 동적 페이지를 우리가 라우팅할 수 있게 대괄호로 이제 처리를 하셨고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경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페이지 라우팅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여기 어떤 게 연결될지 몰라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놓은 거냐면 ID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 부분을 ID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이 ID로 표현을 해 놓은 거에 이제 매핑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매핑이 되냐면 이걸 또 꺼야 되겠네. 여기 리스트에서 지금 여러분, 리스트가 아니죠.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지금 포함되고 있는 프로덕트.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인 프로덕트에서 링크라는 걸 이용해서, 네,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 아이디 자리에 변수를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적 라우팅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여기 변수로 연결하시는 작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 줘야 될 거고, 이 변수로 들어가는 걸 받아주기 위해서 대괄호 해가지고 하나 변수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로 들어가셔서요. 아직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스 베어리어블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것들은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상품 상세 보기를 이제 표현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게 되면 가변 경로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로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실 때, 여기서 뭐 슬래시 하신 다음에 2000 뭐 이렇게 입력을 해도 여러분들 요 페이지가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변 경로, 동적 페이지를 갖는 경로를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경로상에서는 이제 아이디가 뭐 1이 됐든 2가 됐든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패스네임이 프로덕트의 아이디로 넘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뭐 푸시라든가 쿼리에 보면 쿼리의 아이디로 2000이라는 값이 이게 이제 쿼리의 아이디로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이지 내에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셨을 때 어디다 할까요? 여기 상품 번호 여기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여기서도 이제 라우터를 쓰셔야 되겠죠. const 라우터 해가지고 네, 유즈 라우터 네, 여기서도 유즈 라우터를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네, 요 페이지에서도 콘솔 const 해가지고 라우터 똑같이 쓰시고 라우터 쓰신 거를 콘솔에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콘솔에 로그에서 얘를 이제 라우터를 우리가 지금 방금 작업했던 것처럼 메뉴에서 작업했었잖아요. 이 메뉴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뭐 보실 수 있게 주석 처리만 해놓고 이게 나중에 또 주석 처리해놓으면 뭔지 잊어버리거든요. 네,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작업. 파라미터 추출이고 그 다음에 요 동적 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불러주는
그 작업을 이제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프로덕트 디테일에서는 이제 라우터라는 걸 이제 콘솔로 여기서도 찍어 볼 거고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 변수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 여기에 프로덕트 제가 아이디라고 하나 적어 놓고요. 라우터에 쿼리를 다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일단 콘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로그로 네, 여기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실행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실게요. 3001번에서 새로 고쳐서 작업을 해주시고 목록 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클릭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요 지금 실행을 한 작업에서 요 부분은 undefined 해갖고 뜨거든요. 왜 undefined에서 뜰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요 상태에서는 이제 undefined으로 뜹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미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요게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처리하신 요 문법, 요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거죠.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거거든요. 자, 구조분해 할당은 뭐냐면, 객체나, 이건 이제 객체로 인식하는 객체나 이제 배열에서 값을 꺼내서 요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여러 개 선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객체에서 변수를 꺼내 갖고 올 때는 이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명하고 얘하고 동일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쿼리에다가 패스로 저장을 할 때 여기 이 아이디가 이제 객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패스 쿼리에 지금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덕트 밑에 만들어 놓은 대괄호로 만들어 놓은 이 변수명이 실제로 그 패스 베어리어블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꺼내오는 때도 자동으로 이제 라우터 쿼리에 있는 걸 꺼내서 자동으로 이제 할당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꺼내올 때도 이름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지울 거지만 H2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뭐 상품 번호다 이게 상품 번호 이렇게 주신 다음에 네, 여기서 그냥 지금 방금 작업하신 아이디를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출력해주는 작업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잘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1000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 100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상품 번호 출력하는 거는 네, 지워줄 거지만 리액트에서 즉 넥스트.js에서 우리가 패스 베어리어블을 어떻게 표현하고 파라미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계셔야 기본적으로 백엔드 통신하는 작업을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 중첩된 패스 베어리어블을 출력하고 싶어요. 왜 우리 예전에 ERP 하실 때, 자, 뭐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중첩된 패스 베어리어블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로 요청을 했는데 프로덕트에 이제 카테고리 넘버를 여기다 주고 싶어요. 카테고리 넘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청을 할 때는 뭐 프로덕트에 뭐 카텍 뭐 001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던가 001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던가 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다른 상품을 요청하게 되면 아이고 프로덕트에 카텍 02에 2 이렇게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프링에서 패스 베어리어블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요청? 왜냐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바뀐 그 변수에 대한 걸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중첩된 구조를 표현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 지금 이 상태에서만 그대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프로덕트 밑에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테고리다 뭐 아니면은 아이디가 구매한 뭐 카테고리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면 일단 상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 카테 001 밑에 상품 번호니까 뭐 1000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코드는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라우팅 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04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만 하면 오류가 뜨니까 얘를 여러분들 리팩터로 리네임 해주시고 이 아이디 앞에다가 점을 3개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리팩터 하시면 점점점 ID.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개를 중첩해서 표현할 때 쓰시는 게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엔터 딱 눌러주시면 네, 요게 이제 카테 0번에 카테 001이 들어가고 1번에 뭐 1000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쿼리로 받아요. 그리고 아이디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물건들이 잘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각각 찍어주시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페이지에다가 아까 주석 처리해놨던 거 요거 페이지에다가 아이디를 그냥 찍어볼게요. 자, 페이지에다 아이디를 찍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요 아이디를 찍으면 제가 만약에 음, 카테고리 하나 주고 프로덕트 어,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준다면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 요거를 그대로 프로덕트 아이디도 이렇게 풀러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덕트 아이디도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값이 안 나오죠. undefined이라고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각각 표현해서 작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네, 다시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로 안 넘어오는 거거든요. 대신 이렇게는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얘가 이제 전체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고 요렇게 전체를 다 출력을 하시게 되면 전체를 다 출력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undefined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뭐 잘못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아이디여야 되죠. 요 이름하고 일치하는 걸 가져다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이디 아이디로 수정해 놓고 보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나씩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 얘가 이제 배열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아이디로 받아낸 게.
그럼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의 형태로 작업을 해서 빼내는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안에다가 이제 배열인지 아닌지, 얘가 타입을 검사하는 언어다 보니까 배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주고, 아이디죠. 배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배열이면 그 다음에 아니면 요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배열인지 아닌지에 대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배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값을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에, 뭐, 배열이면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해볼게요. 아이디가 갖고 있는, 맵을 이용하셔가지고, 값을 이제 받는 거죠. 뭐, 테스트2, 이렇게 값을 받고, 처리를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요 안에다가, H2 해가지고, 테스트를 출력하실 수 있게, 테스트와 테스트2를 출력하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괄호가 있어야 되겠죠? 괄호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적어볼게요. 얘는, H2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요거를 이제 좀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코드 정리해 주시고요. 괄호랑 뭐 이런 거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이거 리액트 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키 주셔야 돼요. 키는 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테스트로 똑같이 중복해서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고 나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출력은 했죠? 키 프로스. 아, 이거는 키가 있는데 이제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고, 네, 요대로 그냥 보실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처리해서 하나씩 꺼내서 보신 거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를 여러분들 지정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아이디 요렇게 있는 건 우리가 프로덕트 밑에다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밑에서 요 변하는 요 값들을 표현할 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점점점 해갖고 아이디를 표현하시게 되면 프로덕트 안에서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해서 쓰실 때 요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점점점을 쓰시는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뒤에서 지금은 라우터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유저 라우터라는 훅을 이용하게 되면 패스 베어리어블과 파라미터 그 다음에 정적 페이지로 라우팅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